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1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이제 FMC 회의 이제 한 달 정도 12월 달 그리고 이달 말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에 있고 이제 3, 4분기 실적 부분들이 이제 거의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우지수가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종목별로 틀린다면 지수 자체가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다우도 그 영향 부분도 받았는데 일단 두 가지 부분이 메인이 됐습니다. 나스닥의 하락 부분들 만들었던 메인 자체가 첫 번째 어젠가요? 애플의 부품업체 스카이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제 이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이 됐는데 오늘은 그 페이스 아이디라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하고 증강현실을 담당하는 루멘텀 이 회사가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회사 주가가 거의 30%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면 그 브렉시트 유럽 같은 경우 브렉시트하고 이번 주 17일 날 EU 정상회담 하죠. 긴급 정상회담 부분을 하는데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제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수정 요구 부분들에 대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계속 거부 입장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가격 자체가 지금 최저치가 나오고 있어요. 영국 브렉시트 그 다음에 브렉시트에서 노딜 관련된 비상계획 준비 중이라는 보도로 인해서 유로화가 1.13달러를 하회를 하면서 16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있죠. 어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달러가 유가의 전철 부분들을 밟아갈 것인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얘기를 주 후반에 얘기를 좀 드렸는데 달러가 16개월 내 최저치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는 역시 반대로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 관련된 하향치가 기술주들의 하향의 어떤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거기에, 그리고 지금 유가도 보면 60달러를 하회해서 50달러 선에 진입이 돼 있죠. 50달러 진입돼서 어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또 거기에다가 한마디 딱 던졌어요. 증산해라. 유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반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는 뭐 80달러, 100달러 선 넘어간다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걱정 부분을 했다면 이제 시점에서는 유가가 너무 단기 급락 부분들이 75에서 지금 75에서 50달러까지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지금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여파 부분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러시아를 제쳤어요. 이미 하루에 1160만 배럴 생산 부분들을 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돼서 오펙의 감산, 증산, 특히 감산의 효과, 오펙이 가지고 오는 상징성, 그리고 오펙이 상징적으로 감산을 주도한다든가 증산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석유의 그 향후 수요와 공급 부분들을 좌지우지했던 게 현재까지의 트렌드라면 이걸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펙보다는 비오펙 쪽에 힘이 조금 더 실리면서 주도권이 비오펙으로 넘어갔다. 특히 미국의 생산량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을 진행하면서 이란은 어떻게든 금융제재든 이리저리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유럽이 조금 이번 주 이제 13일, 그 다음에 17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 와중 중에 애플이 뭐 부품 조절할까 30% 급락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부분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엔 2%, 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적 관련된 부분, 우리가 1차, 2차, 3차 양적완화 부분들 진행하고 워낙 자금 수요가 탄탄한 과정 중에 성장률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성장률이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유 자금, 유동 자금 자체가 기존 시장 수익률 대비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 부분들이 있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특히 미국의 나스닥 팡 관련된 종목군이 한번 시세를 크게 분출 부분들 좀 했죠.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공통 분모 부분들을 찾는다고 하면 미국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공통 분모로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흐름으로 지금 아직 발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차기 이제 그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어떤 방향 부분이 나올 건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 분모는 인프라 쪽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제 13일입니다. 시장에서는 14일 제롬 파월 연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제 주가가 다우든 나스닥에는 2%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할 것인가. 이번 주 후반에 이 코멘트의 변화 가능성 부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제롬 파월 크게 컨센서스 부분들이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FMC 회의 내용 부분들을 보면 하지만 그 문건상과 그 다음에 구두상의 발언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지 이건 아마 이제 15일 우리나라 한 오전장 정도 되면 아마 발표가 나오지 그 경제 그 회담 부분들 연설하고 그다음 기자회견 부분을 하니까 그 문답 속에서 해답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을 이끌었던 게 트럼프 미국 백악관이 자동차 관세 초안 마련 부분들의 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락을 합류를 했는데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합의 부분들에 특히 캐나다가 나중에 합의를 할까 말까 해도 시간을 좀 끌었죠. 그 합의로 인해서 합의의 어떤 막판 조율, 두 양쪽에서 가장 강한 협상 카드 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관세 부분으로 캐나다가 상당 부분을 양보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세 초안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 무역 협상 부분들의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한 주 키워드 부분들로 한다고 하면 유가가 50달러 선 진입했고 달러가 너무 강세예요. 이번 주 유로화가 지금 유럽이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유럽이 시끌시끌에 브렉시트하고 이탈리아의 그 예산안, 그 다음에 브렉시트의 노딜이 될 건가, 이제 막바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우가 2% 하락. 여기에 또 매개체는 애플 부품주들이 뭐 30%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최근에 이제 삼성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플렉서블이 나오죠. 애플이 지금 그 관련된 그 기술 특허 부분들을 몇 개 진행이 했습니다만은 향후 그 비전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불안 심리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 부분들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유럽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주가 2%의 하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4일날 연설을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코멘트 부분들이 나올 것인가, 제롬 파월의 풋 부분들이 실현이 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여기에 상당 부분
중심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가 팡 관련된 나스닥 기술주 쪽에서 다음 주도주를 위해서 차익 부분들을 챙기는 모습이 올 2, 4분기, 3, 4분기 계속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향방 부분들이 11월 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설정을 위한 준비 기간 정도로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1월 13일 이슈면에 주시는 수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